이 석회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된 코들 같은 경우는 쉽게 빨개진다거나 또는 굉장히 딱딱해서 코가 이렇게 만질 수 없을 정도로 딱딱해지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만져보면 이렇게 돌처럼 딱딱해요. 그래서 이건 석회화구나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아이앵커 성형외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박수성입니다. 이제 재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 코가 좀 딱딱하고 뭔가 딱딱하게 만져지는 게 있다고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그런 코를 한번 만져보면 뭔가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케이스가 이제 석회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석회화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석회처럼 된다는 거겠죠. 보형물 주위로 이렇게 막이 생기는데 그 안쪽으로 해서 칼슘이 침착해서 돌처럼 이렇게 딱딱해지는 현상을 석회화라고 합니다. 광범위하게 석회화가 생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코가 정말 딱딱해진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코라는 게 약간 부드럽고 이렇게 만지면 뭐 코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조금씩은 부드러운 게 느껴지는데, 이 석회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된 코들 같은 경우는 쉽게 빨개진다거나 또는 굉장히 딱딱해서 코가 이렇게 만질 수 없을 정도로 딱딱해지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만져보면 이렇게 돌처럼 딱딱해요. 그래서 이건 석회화구나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명확한 데이터는 현재까지는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연구에 따르면 여성분들이 이제 많이 하시는 수술 중에 이제 가슴 수술 같은 것도 있거든요. 보통 사실은 코 수술보다는 가슴 수술에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많은데, 가슴 수술에서 보면 연구에 따르면 보통 한 10%에서 한 16% 정도까지 석회화가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생각해보면 이 가슴 수술에 넣는 실리콘 보형물 같은 경우는 되게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염증이 발생할 확률도 사실 조금 더 높아요. 코에 넣는 실리콘 보형물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사실은 발생할 빈도도 훨씬 더 작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더 줄어들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10% 이거보다도 훨씬 좀 작을 거고, 보통 그리고 이제 가슴 성형 수술을 했을 때 이 석회화가 나타나는 기간이 보면 수술하고 난 다음에 20년에서 한 25년 요 정도 사이에서 된 가슴에서 이제 보통 많이 나타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해 보면 코 수술도 뭐 그런 기간이 충분히 지나고 그보다 좀 더 적은 확률로 뭐 생기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통 오랜 기간 동안 코 보형물을 넣으신 분들 중에 석회가 없이 그냥 잘 유지되는 분들도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런 케이스가 더 많고, 저희한테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문제가 생겨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빈도수가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뭐 그보다 더 작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회화를 충분히 잘 제거해야 되는 게 기본적이겠죠. 근데 되게 석회화가 생기신 코들을 보면 그 석회화가 된 부분하고 그 피부하고 이렇게 되게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되게 얇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서라면 예를 들어서 다시 이제 우리가 실리콘 보형물을 넣어서 이제 재건을 하기보다는 자기 몸에 있는 뭐 피부 조직, 이제 진피지방 같은 걸 좀 떼서 얇아진 조직을 복원하는 게 좀 도움이 좀 될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이렇게 군데군데 석회화가 생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조직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으면 그 부분만 피부가 얇아지면 나중에 보면 울퉁불퉁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는 본인의 진피를 넣어서 좀 보충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증진피라고 이제 나오는 제품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좀 통해서 약간 보완을 해서 좀 평평한 면을 만들도록 하는 게 뭐 일반적인 수술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코의 석회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